또박이들 안녕, 광한결이에요. 오늘은 광한결이 왜 승무원을 그만두고 쇼호스트가 됐는지, 승무원을 퇴사한 이유, 그리고 쇼호스트로 이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승무원이 제가 하고 싶은 직업 중에 하나였던 건 맞지만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원래 저는 방송을 하는 사람, 아나운서라든지 쇼호스트라든지 어쨌든 좀 TV에 나와서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 기자도 잠깐 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한창 취업 준비를 하던 시절에 제가 자주 가던 미용실에 처음 보는 헤어 디자이너 쌤이 저한테 혹시 항공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나한테 승무원 이미지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뒤에 정말 우연치 않게 바로 대한항공 공채가 떠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승무원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운이 좋게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승무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이게 왜 그렇잖아요. 쉽게 얻은 거는 쉽게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소중함을 잘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승무원에 딱 합격을 했을 때 막 너무 제가 원하고 너무 막 성취하고 싶은 꿈이 였다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우연히 이렇게 해서 된 거였기 때문에 막 너무 기쁘고 그런 것보다는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기뻤죠. 합격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기뻤는데 그러면은 나는 이제 방송인으로서의 길은 아예 포기를 하게 되는 건가? 막 이런 혼란스러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저찌 이제 승무원으로 입사를 해서 저는 비행이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저는 이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비행을 하면서는 또 비행을 잘 즐기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에 좋은 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잘 다녔기 때문에 체력적인 힘듦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아예 없었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즐겁고 재밌게 비행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승무원 퇴사하신 분들이 많이 꼽는 이유 중에 하나인 체력적인 어려움, 팀원과의 어떤 어려움, 인간관계 그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하지는 않았고요. 저는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합격을 하면서 대한항공을 나오게 된 케이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막 사람들한테 내 경험 공유하는 거를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좀 대학교 때부터 별명이 아이디어 뱅크고 그랬던 만큼 좀 창조적인 거,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너 정말 잘한다. 막 너 진짜 센스 있다. 너 말을 왜 이렇게 잘해?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를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 성취하고 성장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거에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승무원 직업은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성취욕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며 하면서 조금 성장하는 느낌이 있지만 일정 시기가 지나고 일에 익숙해지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게 지루해져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더 발전하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해도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직업이라는 거. 당연히 조금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유의미하진 않아요. 그리고 월급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평가를 엄청 잘 받는다고 해서 월급이 막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승진에 조금 도움이 되는 거지, 같은 연차, 같은 직급이면 모두가 다 똑같은 돈을 받고 성과급에 대해서도 팀장님급이 아닌 이상해야 모두가 다 똑같은 성과급을 받고, 그리고 내가 꼭 아니어도 내가 그냥 연차를 내고 쉬어도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일인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제일 크게 느꼈냐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때 비행기가 안 뜨니까, 비행이 없으니까 저라는 사람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되게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없고 대한항공이라는 회사가 없으면 나는 나 혼자서 뭔가 내 실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거를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이, 이 기회를 틈타서 지금 비행도 없고 휴직을 하고 그러면서 휴직 수당을 주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쇼호스트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 배경도 되게 재밌는 게요. 승무원도 이제 그 헤어 디자이너 쌤이 승무원 같아요 해가지고 항공과 같아요 라고 해가지고 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원래 대학생 때부터 막 친구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나 커서 나 나중에 나 쇼호스트 될 거야. 막 39,900원에 모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막 이런 거를 제가 흉내를 막 냈었어요. 막 그냥 장난으로.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쇼호스트라는 직업 재밌을 것 같아. 나 잘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마침 제 친구 중에 문과 출신인데 데이터 관련된 일을 하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가 있어요. 저한테 라디오스타에 대한항공 승무원 출신의 탑 쇼호스트 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우연히 봤는데 한결이 너가 생각이 나는 거야. 너 쇼호스트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은데? 너가 막 뭔가 이런 것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뭔가 너가 뭐 뷰티에도 관심 많고 옷도 좀 좋아하고 하니까 너 쇼호스트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옳다구나 싶었죠. 쇼호스트 학원도 검색을 해보고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준비하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제일 유명한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학원에 바로바로 등록을 해가지고 꽤나 큰 금액이었어요. 한 3,4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5개월에 3,400만 원 정도 되는 학원비를 그냥 바로 송금을 하고 쇼호스트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2020년 7월에 제가 학원 상담을 받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원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해인 2021년 6월에 제가 GS샵과 롯데 홈쇼핑을 동시 합격을 하면서 저는 GS샵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짧게 현대홈쇼핑에서 모바일 쇼호스트로 또 2달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쇼호스트로서 메이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 뭐 CJ 제외하고 GS, 현대, 롯데 모든 홈쇼핑사에 합격을 한 경험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는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남동생이 저한테 누나는 밥 먹고 홈쇼핑만 봐? 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저는 완전히 빠져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진짜 열정적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발음 발성부터 해서 매일매일 상품 하나 정해가지고 PT 만들고 막 그런 식으로 살도 막 5kg를 빼고 그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연습을 해서 준비를 해서 롯데, 현대, GS 이 세 개의 회사를 합격했을 때는 정말 제가 승무원이 됐을 때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회사를 입사한 이후에 승무원 했을 때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방송을 너무 많이 시키고 진짜 쉬는 날이 없고 거의 주말까지 출근을 거의 매일매일 해야 되고 이래서 워라밸로 따지면은 승무원보다 훨씬 안 좋았거든요. 체력적으로도 승무원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왜냐면 물리적으로 쉴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막 울면서 다녔어요. 힘들어서 울면서 다니는데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진짜 회사 가기 싫다 이렇게 생각한 적은 뭐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방송을 점점 잘하게 되고 점점 성장하고 내가 전담으로 하는 상품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성취감과 그 뿌듯함이 말도 못하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어떤 방송을 했는데 뭐 거기 업체분들이 한결 쇼핑 호스트님, 한결 쇼호스트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저희 상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쁘고 이런 거구나. 쇼호스트라는 건 이런 기쁨으로 하는 직업이구나 라는 걸 느낀 순간부터 더 행복했고 정말 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일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일이고 내가 이 일 말고 어떤 일을 할 때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도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유튜브까지 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나 아마 저희 선배들은 진짜 대단하다라고 하실 텐데 쉬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쉬면 많이 쉰다 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열정이 샘솟는 일이에요. 왜냐면 매일 새로운 상품들 뭐 했던 상품들이라도 그때의 상황, 그때의 분위기 그리고 같이 어떤 선배님이랑 하느냐 어떤 후배님이랑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오늘 강조해야 될 거 이런 포인트들이 다 다르고 그 사이에 제가 한 경험들이 다르고 제 이야기를 풀면서 제가 이걸 써봤더니 너무 좋았어요. 이런 걸 공유하면서 막 저의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직업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쉬는 날도 거의 없고 잠도 많이 못 자지만 승무원 할 때보다 저는 한 10배? 너무 심한가? 10배는 더 이 일이 재밌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해요.
그리고 뭐 그 외에 복지나 연봉이나 이런 걸로 따져도 일단 쇼호스트는 승무원처럼 정규 직장인이 아닙니다. 2년은 이제 제가 다닌 회사 기준으로 2년 동안은 정규직처럼 대우를 받아요. 대졸 공채 직원들과 똑같은 연봉을 받고 그 연봉이 제가 승무원으로 신입으로 생활했을 때보다 좀 높은 수준이에요. 실수령액 기준으로 승무원보다 높은 급여를 받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 한 그래봤자 뭐 몇십만 원 정도 차이 나는 정도인데 3년 차부터 제가 프리랜서로 전환을 하면서 근데 그냥 완전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 소속의 프리랜서예요. 그래서 일정하게 방송을 회사에서 배정을 해주고 제가 그에 따른 회당 출연료, 시간당 출연료를 받는데 그 금액이 승무원 때랑 비교를 해서 2배 혹은 2배 그 이상입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 연봉 기준으로 승무원 때보다 훨씬 더 급여가 많이, 뭐 적게는 2배? 그리고 뭐 방송의 개수에 따라 다른데 방송을 많이 할 때는 뭐 2.5배까지도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물론 그 대신 승무원 때보다 쉬는 날도 훨씬 적고 그리고 승무원들은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성취욕을 느끼지 못했고 뭔가 내가 아니어도 누구나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서 승무원들은 따로 내가 승무원으로서 엄청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될 게 없어요. 뭐 영어 점수 만드는 거 정도? 그런 거는 취업 준비생들도 다 하는 거고 제 기준에서 그게 크게 엄청난 노력이 드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승무원들은 딱히 승무원 직업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할 거는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쇼호스트는 정말 자기관리, 뭐 다이어트부터 해서 피부관리, 뭐 저는 마사지도 1년 동안 꾸준히 받았고요. 지금은 좀 쉬고 있는데 뭐 운동, 뭐 피부과에서 종종 하는 시술이라든지 이런 비용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상품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한 상품을 방송을 하기 위해서 하루 미팅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매일매일 고민하고 공부하고 이런 시간 투자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그 제품을 사용하는 영상도 내가 기획을 해서 막 찍어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시간적으로 투자하는 게 되게 많고 나를 계속해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계속해서 나를 개발시켜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도 저는 이게 좋아요. 이게 저의 성향인 거예요. 그러면서 유튜브까지 새로 시작을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막 내 얘기하고 막 내 경험을 공유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승무원을 하면서는 그게 뭐 그냥 팀원들이랑 이야기하고 뭐 이럴 때는 그걸 어느 정도 발휘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저의 수입과 연결되지도 않고 뭐 저의 능력으로 인정되지도 않고 그냥 말 많이 하는 애, 그냥 말할 때 좀 재밌는 애 정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점점 떨어졌었죠. 왜냐면 승무원으로 가서요 뉴욕을 간다고 해도 그게 즐거운 게 뭐 하루 이틀이지 뉴욕 한 10번 가보세요.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그냥 북창동 순두부찌개 먹으러 가서 막 돈 3, 4만 원씩 그 팁까지 하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배고프니까 한식 먹고 싶으니까 막 혼자 가가지고 북창동 순두부찌개 먹고 그냥 일상이 되면 그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 좋아한다고 해서 승무원 한다는 거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승무원 직업은 제가 봤을 때 장점도 되게 많은 직업이에요. 승무원 평균 지원자들의 스펙 대비 굉장히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고 항공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적인 회사들이고 없어질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점도 많지만 근데 개인이 뭔가 성취를 하고 내가 인정을 받고 이러는 데는 엄청 한계가 있는 직업이에요. 그리고 좀 지루하고 일이 적응이 되면 너무 루틴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공무원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특히 대한항공 승무원은 진짜 좀 공무원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딱히 내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민할 것도 없고 그냥 회사에서 주어진 대로 이거 하세요 하면은 그거 그대로 따르고 여기서 내가 막 아이디어 내고 나만의 어떤 차별화를 하고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단점이었고 저는 좀 성장을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 나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내가 성취를 하고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지금 쇼핑호스트로서 뭔가 뭐 대체 불가한 사람은 아니죠. 제가 더 노력하고 제가 더 경력을 쌓고 제가 더 열심히 하면 쇼호스트는 절대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쇼호스트로 이직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후회가 없고요. 내가 좀 성취욕이 있고 내가 좀 인정받고 인정욕이 있고 성취욕이 있다 이런 분들은 승무원 직업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승무원을 그만두고 쇼호스트로 이직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봐주셔서 고마워요 또박이들. 안녕.